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 출발해서 결국에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마무리는 했지만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주를 마쳤습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시원한 상승세를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찬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물가 지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발표가 됐는데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상승폭이 둔화됐고요.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하루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7% 상승한 2679선에서 장을 시작해서 10시 부근의 상승폭을 줄이면서 장중 저점 2663선을 찍었는데요. 그래도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결국에는 0.44% 상승하면서 2670.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막판 들어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2거래일째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0.67%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됐고요. 장 막판 들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04%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91.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특히 기관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갈피를 못 잡다가 결국에는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138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간밤에 공개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250원대에서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12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쟁 이후의 복구 관련주들과 팬데믹 이후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재건 관련주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6일부터 8일까지 방한을 해서 전쟁 후 재건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재건 테마주들 어제 시간 외에서도 매수세가 몰리더니 오늘 본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탄메탈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서암 기계공업도 상한가, 또 현대건설기계도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17% 넘는 시세 내면서 46,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서암 기계공업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까지 5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9,02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행해왔던 인천국제공항 규제를 오는 8일에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섹터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 보시면 진에어 4%대 오름세 보였고요. TA항공까지 2%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2,76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주도 흐름 보시죠. 네, 여행주들 안에서는 참 좋은 여행이 가장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모두 투어도 2.88%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1,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면세점주도 한번 볼까요? 롯데쇼핑이 8%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신세계도 3%대, 두산도 3.1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면세점주 중에서 글로벌 텍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4%대의 상승세를 보였네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CCTV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를 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열차 내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든 객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2%대 급등을 했지만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래도 7.82%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콤도 4%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터스인데요. 노터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노터스는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5월 31일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했지만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가 하향 조정이 돼서 매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6,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영호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냐는 질문에 여행, 특히나 해외여행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불어왔던 이 소식 때문에 답답했던 하늘길이 이제 열리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오는 8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항도 예전처럼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국제선도 애초에 계획보다 더 증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대부분 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짝 반등은 하지만 시원한 상승세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현재 현황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보고 유망한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터디 위원님. 네,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 네. 전강 후약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자,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조금 박스권 장치에 갇혀 있어서 승률 게임도 좀 답답한 모습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 눈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째 급등을 나왔던 우린 PTS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한가, 이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은 이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탄생은 결국 향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와 같이 급등주에 새로운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급등주가 분명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을 찾는데 우리가 주목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공항 규제, 이런 항공 규제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큰 호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일단 코로나에 벗어났다는 것. 물론 오늘 관련주의 흐름은 시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그다음에 하나투어, 이런 쪽의 종목들 보면 1%에서 3%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은 향후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런 호재도 불구하고 급등을 못했느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한 2년 동안 현금이 바닥나서 이제는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라든지 때로는 감자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있지만은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감자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렵지만은 참고 기다리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항공운항 편수도 증가하고 여행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항공주에서. 그러나 참고 기다리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유자분들은 단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요. 네. 오늘 이렇게 반응이 있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네.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다면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뭐 인천공항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좀 이제 봄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이제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화장품주라든가 뭐 의류 관련주가 많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또 그동안 좀 실적이 좀 괜찮아 보였던 제주항공 또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방금 이제 스타디움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은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좀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잘 보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치 않고 바닥을 잘 찍고 저 종목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인천공항 해제이 되면 많은 규제가 풀리고 그동안 이제 뜨지 못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여러 가지 진에어, 제주항공 모든 항공기가 뜨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과 영업 이런 이익이 분명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현재 잘 잡았고요. 앞으로 물론 무조건 이제 비행기 항공주는 떠야 돈을 벌죠. 매출 영업이익. 그래서 아시아항공이 바닥을 잘 찍고 향후 계속 뭐 2만 1,000원이나 2만 3,000원 향해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요 근래 보면 또 제주항공이 그 외국인 기관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좋고 국내라든가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예전에는 활동을 했죠. 근데 요 근래 보면 이제 제주항공이 계속 뭐 일주일 연속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전고점 한 2만 5천 원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좋은 여행도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나영호 의원님이 말씀해가지고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주 뭐 하나투어라든가 뭐 그렇죠 노랑풍선이라든가 모두투어 또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이 가는데 바닥에서 지금 잘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은 관련주들 차트 흐름 살펴주시면서 오늘 규제 해제 이슈는 결국에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요.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공항 규제 해제 이슈도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뭐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동안 뭐 이제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끔 해서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못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일단 뭐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좀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수선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이제 슬슬 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 또 이게 봉쇄 기조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자리가 뭐 정치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뭐 리커창이 또 하는 얘기가 시진핑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거 좀 너무 강력하게 좀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해제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장 또 이제 반가운 부분은 이제 일본 여행이 재개되는 부분이죠.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좀 입국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줄 서 있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그런 기사들 관련해서 기사들 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 봉쇄가 좀 해제가 되고 이제 좀
뭐 PCR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좀 효율적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생긴다라고 하면 더욱 좀 원활하게 좀 물꼬가 많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카지노 산업이죠. 근데 중국에 대한 이 큰 손들 고객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를 풀었을 뿐이지 워낙 지난해 2021년 연초부터 이제 중순까지 했던 부분 제로 코로나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카지노 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 관광이 좀 재개된다라고 하면 강원랜드에서 적용하는 그 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적용하는 룰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다른 것들보다 뭐 화장품도 좋고 여행 다 좋은데 의외로 GK라고 파라다이스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쪽 고객들 다시 또 이렇게 좀 여행도 좀 오고 또 건전한 이런 뭐 어느 정도 여행 이런 아니 뭐라 그래야 돼요? 건전하게 즐기는 유흥이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GKL이나 카지노 사업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막 지금부터 뭐 세게 갈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중국 조치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본도 무사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정말 한 9분응선 가까이 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영호 의원은 중국이 이번 달부터 봉쇄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경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안에서는 카지노 쪽 좀 흐름을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게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동안 막연한 기대감에 자주 꿈틀거리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었던 그때 피해는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본격적인 반등세가 시작이 되는 건지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증자를 결정한 기업들 조금 언급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관련주들이 공매도 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람들이 하락에 좀 베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코로나 해 때 되면 뭐 급등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에 복병이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자라든지 감자 이런 부분이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어요. 왜? 2년 동안 돈을 못 벌었는데 결국 현금이 바닥났을 것이고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되는데 증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자본 잠식됐으면 감자도 해야 돼서 다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항시 복병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예측되면서 또 공매도꾼들이 여기에 공매도를 때리는 그런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5월 달 공매도 현황을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달 공매도 현황을 보면요. 5월 17일 경우에는 공매도 비율이 23%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5월 26일 날은 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늘 보니까 4%까지 줄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공매도량이 줄었을까? 이건 지금 현재 5월 달 이 종목에 대한 매출을 보게 되면요. 제주 리조트하고 그다음에 호텔 부분에서 5월 한 달 만에 129억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급기 환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실적이 호전될 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리오프닝 관련주 라인 쪽에서도 좀 앞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이런 섹터를 좀 골라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빨리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움직일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좋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다가 지금 2주 전부터 사실 이제 상승장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다 상승장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인천공항을 많이 풀겠다 하면은 그 관련주, 리오프닝주가 이제 상당히 추세를 이제 트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항공주가 좀 많이 갔고요. 또 여행주도 많이 갔습니다. 좀 이제 화장품주, 뭐 의류 빼놓고는 상당히 이제 상승해 있는데 이런 게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주가 계속 뭐 한 달, 두 달, 3개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가다가 또 중국에서 뭐 상해나 베이징 그렇게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하는데 항상 그때는 이제 종목별, 테마별로 일주일 단위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는 많이 올랐다가 좀 내린 상태고 아직 이제 그 화장품주는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의류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맞춰서 뭐 주식 꼭 정답이 없어요. 뭐 정답이 있다면 다 수익을 많이 내겠죠. 열심히들 공부하시니까. 근데 그때 종목이나 테마에 맞춰서 또 시기에 맞춰서 뭐 봄, 여름, 가을에 맞춰서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바닥에서 매수,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분할 매도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항공주가 됐든 여행주가 됐든 화장품주가 됐든 의류, 뭐 신발주가 됐든 그걸 잘 이제 보면서 테마, 바닥이냐 꼭지냐 그거 잘 보면서 매수 매도를 잘하면서 현실적인 수익을 잘 챙기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너무 뭐 뇌화부동 하지 마시고요. 딱 원칙에서만 움직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성 위원은 지금 항공주, 여행주보다는 화장품 섹터가 더 시세를 내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조금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언제쯤 실적을 잘 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악재가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 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보다 뭐 제가 앞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뭐 워낙 분야가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결론만 얘기한다라 그러면 못하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왔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워낙 기대감이 큰 섹터이니만큼 조심할 내용을 이 질문에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조금씩 약점은 남을 겁니다. 앞서 제가 이제 뭐 파라다이스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의 가장 큰 손은 결국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에요. 근데 중국 관광객들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제 마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카지노 출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카지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향락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공안에 굉장히 강한 철퇴를 많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좀 향락을 즐기러 어떻게 카지노 산업을 이용하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부분도 아직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서로 조금 이제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대감보다는 이제 내수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해외 쪽이 열린다라 그러면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KL하고 파라다이스 그냥 적자예요, 적자. 매출, 뭐 드로백 다 적자예요. 왜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없어 왔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필수 소비재라든가 내수 쪽 관련된 부분, 골프존 같은 경우 전혀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내수, 레저, 국내 관광대 이제 리조트 관련된 쪽으로 움직임 나오는 섹터는 좀 볼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의외로 움직임이 빠를 수 있다. 화장품 관련된 부분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의외로 빠를 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여태까지 중국 봉쇄로 인해서 사람만 못 움직인 게 아니라 물동량의 올스톱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이제 차츰 풀리기 시작하면서 필수 소비재는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이제 빠른 발주와 이제 매물 소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쪽 좀 상당히 좀 빠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나영호 의원 리오프닝 관련주들 예전부터도 계속 일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 바라봐 주셨네요. 해외 쪽보다는 국내 안에서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전에 최명성 위원님도 그렇고 두 위원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떤 쪽 좋게 보시나요? 자, 우선 오늘 섹터가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봤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수익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조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섹터를 좀 찾아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볼게요. 우린 PTS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관련주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감속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포함된 이 세 가지 복합 재료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가 지난 그 선거 전에 화요일 날 종가 배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상한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오늘 고점 1,550원에서 잠깐 밀리는 그런 모습을 장식을 나왔는데 사실상 두 번째 상한가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종목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관련된 두 번째 종목이 나온다는 것. 거기에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두 번째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소재에 여러분께 시황을 말씀드릴 때 자, 이런 종목 하나가 나오면 다음 두 번째 종목이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 급등 종목이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섹터를 갖고 보면 여러분이 좋은데 이것은 일단은 감속기 문제를 떠나서 삼성전자 M&A 뉴스가 터진 거거든요. 굉장히 큰 뉴스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M&A 뉴스와 관련 종목이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찾아보면 스맥 같은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스맥 같은 종목들도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조금씩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나가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M&A 관련 섹터, 특히 대기업들의 M&A 관련 섹터의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이 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변적으로 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항공, 여행 이것도 좋지만은 우선 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쪽에 섹터를 맞춰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터디 위원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충분히 전망은 좋지만 단기로 시세를 내기에는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M&A 관련주들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급등했었던 우린 PTS 후속주로 스맥 한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요. 네.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실까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그동안 화장품이 좀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 보면은 이제 중국이 좀 이제 이번에 베이징이나 또 상하이가 이제 봉쇄가 해제로 열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봄, 여름,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품을 쓰겠죠. 그래서 그 관련주가 요즘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모레지라는 종목인데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이 종목도 저 위에서 보시면 한 16만 원짜리가 16만 원대가 4만 5천 원. 그러니까 네 토막이네요. 4분의 1 토막. 제일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했는데 이제 코로나 되면 사용 안 하면서 많이 이제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똑같이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전하고 똑같게 그럼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레지 같은 경우는 거의 주봉상 바닥을 찍고 향후 한 6만 원에서 7만 원을 보면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개별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토니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색조화장품 관련주죠. 색조화장품. 그래서 요즘 이제 색조화장품이 좀 많이 팔리는데요. 이 종목도 예전에 비해서 뭐 한 2만 원대 있는 주식이 4천 원,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바닥주만 선호하니까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N자 상승형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8,000원에서 9,000원 보이니까 이런 종목도 좋아 보이고요. 또 그 갑자기 급등이 간혹 나온 종목 중에서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제 바닥주인데
17,000원짜리가 8,000원대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을 잘 잡고 상승 후 하락,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N자형 반등. 그래서 뭐 한국화장품이라든가 토니모리, 또 아모레지 이런 종목이 바닥을 잘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서 이제 봉쇄가 완화로 거의 풀렸다면은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 맛집답게 지금 화장품 관련 섹터 안에서 세 종목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세를 보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한국화장품, 토니모리, 아모레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요, 네,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세요? 일단 좀 빠를 수 있는 부분, 한 6월 달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 이제 인천공항도 좀 활발하게 더 좀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 관련된 종목들 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뻔한 종목들이긴 합니다. 뭐 하나투어도 그렇고 모두투어도 그렇고 참 좋은 여행도 그런데, 사실 이 여행사들이 가장 많은,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여행객을 맞이하는 곳,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원래 90일 이내 무비자, 원래 이렇게 협약이 좀 맺어 있어서 자유롭게 일본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차츰 지금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키지로 한꺼번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이게 처음에 막혀 있던 부분을 좀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게 어려웠던 부분이지, 의외로 완전 자율화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벌써 이제 한여름 날씨지 않습니까? 지금 슬슬 그동안 한 2년 동안 자유롭게 어디 여행도 못 갔으니까 국내 경치 좋은데 한번 여행 가봐야지. 아마 지금 또 이미 2박 3일 현충일 때 이제 순국 선열에 대해서 묵념하고 또 여행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국내 여행지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일본 관련된 부분도 과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여행지인 만큼 좀 빠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뉴스 한 번에 굉장히 급등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주에 넣어줘. 그러니까 다른 매출 실적 체크할 필요도 없고, 정부 정책, 오늘 그 한덕수 총리가 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에만 집중해도 굉장히 빠르고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 되게 좋게 봐주셨네요. 특히나 일본도 10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다는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 제시해 주셨네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장 이슈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10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4월보다 약간 낮은 8.1%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4월 PC 물가지수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상승폭이 둔화된 데에 이어서 5월 CPI가 예상대로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한번 결과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외교부 차관과 전쟁 후 재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방한 기간 동안 한국 기업도 방문을 해서 재건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크게 시세를 낸 만큼 앞으로도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10일은 1년에 2번 이뤄지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일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하나투어, 일진하이솔루스, 케이카, FNF, ST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이렇게 총 7개 종목이 편입 확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신규 편입 종목들은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호재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공매도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쌍용차가 다시 한번 매각 공고를 내고 9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입찰에서 인수 의향자가 없거나 우선 매수권자인 KG 컨소시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KG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쌍방울그룹은 이번 입찰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다음 주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점검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은요, 스터디위원회 KE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4월 18일에 매수를 해서요, 중장기로 들고 가자고 하셨는데 지금 좀 쉬어가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예. 네, 지금 매수의 기회로 다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수익률도 많이 안 나왔는데 왜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좀 의아할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6월 달 정도에 한번 나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차 관련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호전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 쪽 흐름 이런 쪽 섹터가 잘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지 여기서 조그만 어떤 뉴스라든지 실적 호전 뉴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순식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6월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터디위원이 종목들 보니까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27%대 수익 중인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더 많은 수익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 종목 오늘 점검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6월 달에 급등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위원의 해성 TPC 한번 볼게요. 네, 2월 3일에 진입을 해서 목표가 10,000원이었는데요. 넘어섰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35.93%, 우와 36% 가까운 수익 일단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보니까 장중에 17% 급등을 했지만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해성 TPC는 제가 이제 우리 MTN 방송에서 뭐 아침, 뭐 점심 방송, 저녁 방송도 여의도 추천해서 6번 정도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뷰도 많이 했는데 총하면 거의 수익은 300%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좀 잘 잡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데 자 차트를 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성 TPC가 항상 그 로봇주의 로봇주의 감속기인데 로봇의 뭐 감초 종목,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가는 데는 항상 해성 TPC의 감속기가 들었는데 뭐 거의 아시아권 1위, 한국 매출 1위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에서 M&A설이 있으면서 어제 오늘 거의 37% 급등이 나오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이 바닥권에 있을 때만 추천을 드려서 거의 뭐 한 더블이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또 이분 3%에서 추천했는데 바로 당일날 상한가. 또 바닥에 추천했는데 상한가. 바닥에 추천했는데 20%. 또 이번에 바닥에 추천했는데 37%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하면 거의 300% 가까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바닥을 잘 잡고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이틀 만에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률을 거의 절반 이상 챙겨주시고요. 자, 급등이 보이는데 아직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0원인데 9,6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600원. 그래서 9,6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도해야겠지만 아직도 이제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9,600원이나 9,800원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올 때는 다시 치고 제가 볼 때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보면서 손절가 9,600원 보면서 대응하시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상 TPC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9,600원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나영호 위원의 이화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5월 18일에 진입을 했고요. 목표가 2,200원, 지금 최고가 수익률 40% 넘어갑니다. 이 종목 차트 보니까 작년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위원님이 잡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네. 어제도 장중에 27%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지금 빨리 수익을 다 청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뭐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절대 끝나지 않았다. 제가 이 광명전기가 원래 제가 처음으로 여의도 주식왕 출연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처음으로 추천한 게 광명전기였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이제 제가 우리 무료 톡방에서 계속 이제 광명전기에 대한 언급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그랬던 부분이 바로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중에 또 모처럼 상한가 한번 나오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였는데 문제는 이 주가가 밀릴 때였죠. 제가 이 여의도 주식왕을 통해서 분명히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아주 강한 흐름 나온다. 아주 강한 흐름 나온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여의도 주식왕에서만 이 광명전기를 AS를 3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거의 전고점에 오늘
근접하게까지 왔죠. 아마 광명전기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명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눌려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또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화전기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한 1,300원대, 1,350원대 워낙 거의 한 1년여간 주가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상처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만 이 위치만 조금 넘어선다라고 하면 거의 저항 매물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눌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의외로 1,500원대 한두 차례만 도달에 성공한다라 그러면 2,000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광명전기 이제 주가가 뭐 제가 제시한 이후 거의 한 90%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금 후발주자인 이화전기 같은 종목들로 같이 잘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새 위원들의 AS 받은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한번 소개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세하 메카닉스라고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좀 보죠. 금년 3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다가 최근에 호재성 계라가 나왔거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해외 공장에서 약 2천억 가까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3일 전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봤더니 물량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째 조정받고 오늘 3일째 조정받는 날 아래꼬리를 달려 들어왔거든요. 물론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아래꼬리 달렸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향후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그다음 급등의 자리가 나와서 9,000원까지 갔었을 때 전체적으로 물량의 움직임 상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조만간에 눌림목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시초가에 매수했다가 약간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최근에 급등했던 가격선이 9,000원이거든요. 이 9,000원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계속적으로 AS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AS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7,300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주가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이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천드린 거니까 관심 갖고 여러분들 보시 바랍니다. 네, 스터디 위원이 2차 전지 부품 안에서 세아 메카닉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최근 고점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3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큰 수익 함께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요. 오늘 또 화장실도 안 가고 6시간 반 동안 어떤 종목을 째려보셨나요?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땀이 납니다. 땀이.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스타디언님과 저와 나우이님이 가장 이제 좋은 핵심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인데 저도 이 종목 추천하기 위해서 6시간 반 동안 이제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잘 보고 왔는데 이제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WI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W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많은 이제 호황이 예상됩니다. 또 이제 콘텐츠 부분, 또 미디어 부분에 이제 진출해서 e스포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이제 카카오 프렌즈라든가 또 팽수의 IP, 또 아기상어 브랜드 판권을 획득해가지고 e스포츠에 이제 같이 도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향후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e스포츠 관련 또 회사 일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바닥에서만 추천하죠. 바닥에서. 근데 이 종목 예전에 한 2,500원짜리가 요걸에 이제 1,000원대 거의 바닥으로 왔는데요. 자, 앞에서 보시면 1,000원대 있을 때
바로 1,800원으로 한 4일 만에 80% 갔고요. 요 근래 한 달 전에 보면 1,000원짜리가 또 1,800원까지 일주일 만에 거의 80% 갔는데 오늘 다시 드디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중에는 2%부터 제가 확인했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시간에도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이제 1,350원이나 1,400원 전하시고요. 이런 종목은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예상되는데 1차 목표가 1,500원, 2차 목표가 1,800원을 들고요. 손절가는 제가 이제 1,200원에서 1,150원을 들 테니까 이 종목 좀 이제 연휴가 있고 좀 화요일 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가볍게 좀 가격이 좀 저가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 번은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아이라는 종목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저는 좀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윈저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위원님 이 부분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나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인수하면서 한 네. 2천억 필요한데 돈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 그냥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죠. 오, 알겠습니다. 이 종목 WI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1,500원, 2차 목표가는 1,8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나영호 위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제가 그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내용만 듣고 보면 약간 좀 편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앞에 서두에 얘기를 하고 마무리에 딱 종목명을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그 제시를 해드리고 아까도 AS를 해드렸던 첫 번째 광명전기죠. 제가 이 광명전기 차트로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광명전기를 제가 1월 말에 제시할 때 광명전기의 흐름 어떻습니까? 많이 눌린 상태에서 슬슬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본격적인 회복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실리는 부분이죠. 자,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화전기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 추천에 나올 때 쭉 바닥권까지 계속해서 밀리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패턴이 있죠. 바로 제가 화요일 날 추천했을 때 뭘 드렸습니까? 퀀텀 매트릭스를 드렸죠. 자, 퀀텀 매트릭스 드릴 때까지 어땠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제약바이오 저게 되겠어? 단 2거래일 만에 아주 강력하게 준상한가까지 움직이면서 폭발적인 흐름을 나오죠. 시장에서 종목들이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선도수급들의 움직임과 매수 체결 강도가 뛰어나게 늘어나면서 회전율을 수반하면서 거래 대금이 폭증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반드시 단기간 안에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온다. 자, 종목명 공개하겠습니다. NHN벅스입니다. 자, 제가 종목명을 먼저 안 드리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당장 벌써 이거 싸이월드 효과 벌써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시작도 별로 안 했죠. 그래서 단기간에 싸이월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임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재차 바닥권 다지면서 오늘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경직에 대해 공고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상방으로는 상당히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HN벅스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급등주 패턴과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싸이월드 효과에다가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신규 플랫폼 계속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죠. 매수 가격 자 11,900원에서 시초가까지 그리고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 가격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억의 싸이월드. 저도 얼마 전에 사진첩 재업로드를 진행을 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다시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사진첩 업로드 진행률이 99%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NHN벅스 목표가 16,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스터디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말씀해 자, 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급등주 포착의 기회가 왔다. 이미 여러분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PTS 같은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분명히 20년 노하우를 봤을 때 급등할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요일이 빨리 기다려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화요일 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스터디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20년 노하우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위원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입장하셔서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당장 화요일에 급등할 종목들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간밤 미증시는 모두 일제히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가깝게 밀리고 있네요. 부디 휴일 지나고 나서 화요일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